우리 아이한테 뭐라도 좀 보태주고 싶은 마음, 특히 집 살 때 보태주고 싶은 마음은 다들 똑같으실 거예요. 그런데 세금이 무섭죠. 그래서 오늘은 세금 걱정 없이 완전히 합법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3억 원이라는 든든한 종잣돈을 만들어주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질문에 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요즘 같은 때에 덜컥 현금을 줬다가는 이게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바로 이 증여세, 이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타이밍을 잘못 맞추거나 방법을 모르면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그 해결책을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잘못된 증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3억 원 플랜과 구체적인 방법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홈택스 신고 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미리 개혁하는 게 중요한지, 이건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좀 안타까운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걸 들으시면 증여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여기 한 아버님이 계셨어요. 40살이 된 아들이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는데 그 마음이 짠해서 과감하게 10억 원 전액을 그냥 딱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증여세 약 2억 4천만 원에 집 살 때 내는 취득세 약 3천만 원까지 합쳐서 2억 7천만 원이나 되는 세금을 전부 대신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 깔끔하게 끝났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 뒤에 글쎄 세무서에서 날아온 건 아주 충격적인 통지서였어요. 추가로 1억 3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라는 거였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버지가 대신 내준 그 세금 2억 7천만 원, 그것마저도 신고하지 않은 추가 증여로 본 겁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죠. 만약에 아들한테 미리 합법적으로 만들어둔 3억 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돈으로 세금에 직접 냈다면 이 1억 3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그냥 아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미리 준비하는 증여의 힘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핵심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30살이 되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3억 원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방법. 이건 국세청 출신 전문가인 저도 제 아이한테 실제로 써먹고 있는 방법이니까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 계획은요, 어렵지 않아요. 크게 3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합법적으로 우리 아이의 경제적 기초를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3억 원을 만드는지 그 상세한 사용 설명서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기억하기 쉽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바로 3, 3, 6, 6 법칙입니다. 외우기 쉽죠? 이것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자,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법에서 정해놓은 비과세 한도를 10년 단위로 꽉 채워서 활용하는 건데요. 아이가 어릴 때, 즉 미성년자일 때는 10년마다 부모나 조부모한테 2천만 원, 그리고 삼촌이나 이모 같은 다른 친척들한테 1천만 원, 그래서 총 3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이걸 10살 때 3천, 11살 때 또 3천 이렇게 2번 하는 거죠. 그러다 아이가 만 19세 성인이 되면요.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으로 껑충 뜹니다. 그래서 21살 때 6천, 31살 때 또 6천만 원을 주면 이것만 다 합쳐도 원금이 무려 1억 8천만 원이 쌓이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도 아주 쏠쏠합니다. 우리가 뭐 생일이나 명절, 졸업식 때 용돈 주잖아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이런 축하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기록입니다. 그냥 현금으로 주면 나중에 증명할 길이 없어요. 할머니, 설렬돈 10만 원 이런 식으로 누가, 언제, 왜 줬는지 명확하게 통장에 기록하면서 입금해야 합니다.
이걸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씩 20년간 꾸준히 모으면 이것만으로도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만들어집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서 욕심을 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세법에 사회통념이 딱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거든요. 갑자기 할아버지 용돈 500만 원 이렇게 뭉텅이로 놓으면 당연히 세무서에서 이상하게 보겠죠. 핵심은 과하지 않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꾸준히 기록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의외로 많이들 놓치세요. 바로 아이가 직접 번 돈을 활용하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가 번 돈은 증여세랑 아무 상관이 없죠. 젊을 때 돈을 모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요즘 군대 월급 정말 무시 못합니다. 정부 지원 적금까지 잘 활용하면 18개월 동안 약 2,5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나올 수 있어요. 군대를 안 간다면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비슷한 돈을 모을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다? 3.3% 원천징수 같은 걸로 소득을 명확히 증빙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다 더해볼까요? 3366으로 1억 8천, 기념일 용돈으로 4천, 아이가 직접 번 돈 2,500. 이것만 합쳐도 원금이 벌써 2억 4,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게 아니죠. 어릴 때부터 펀드 같은 데 잘 굴려주면 30살쯤 됐을 때 3억 원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과 복리의 마법이죠. 자, 이제 이론은 완벽하게 마스터했고요.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실전입니다. 이 모든 계획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 바로 홈택스 신고 방법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름만 들으면 막 복잡할 것 같죠? 전혀요. 정말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세금 신고 메뉴에 증여세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현금 증여 간편 신고를 선택하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증여자와의 관계를 즉 자녀로 정확하게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홈택스가 알아서 5천만 원 공제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만 파일로 첨부하면 끝! 정말 쉽죠?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놔야 수십 년이 지나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문가 팁 하나 더 나갑니다. 절대 여러분의 기억을 믿지 마세요. 새로운 증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난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10년 합산 과세 원칙을 어기면 안 되니까요. 이것도 홈택스에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메뉴에서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하고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를 선택하면 끝. 그러면 지난 10년간 신고된 모든 증여 내역, 즉 언제, 누가, 얼마를 줬는지 싹 다 나옵니다.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항상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그래서 제가 핵심만 딱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무조건 일찍 시작하세요. 이 전략의 힘은 시간과 복리에서 나옵니다. 둘째, 원칙을 기억하세요. 3366 법칙, 합리적인 기념일 용돈 기록, 그리고 자녀의 근로소득 저축. 셋째, 반드시 신고하세요. 특히 3366 법칙에 따른 증여는 홈택스에 신고해야만 나중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마지막으로 증여 전에는 반드시 과거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설명으로 여러분은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거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